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10번째 장입니다.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하율은 입실론으로 나타냅니다. 입실론으로 나타내는데 전압 강하는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강하냐? 수전단 전압입니다.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송신 구간에서 발생한 손실 전압의 비죠. 100을 곱하면은 100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비해서 전압 변동률에서 전압 변동률도 입실론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델타로 구분해서 델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약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을 같이 입실론과 입실론으로 구분하니까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로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VRN 그래서 VRN은 수전단의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수전단의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VR0 수전단의 무부하시 전압 마이너스 VRN 즉 수전단 전압에 부하가 걸렸을 때 전압과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전압의 차이의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성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떤 특성이 뭐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전압 강하율은 송전 계통의 퀄리티 Q를 즉 송전 계통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의 이 계통의 품질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어때요? 어떤 구간에 대한 품질이냐 하는 것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압 강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강한데 전압 강하는 E로 나타내죠. E로 나타내서 수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압의 차이를 전압 강하라고 하는데, 전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상 이전식일 경우에는 자, E가 전압 강하가 2배의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이것은 유효분이죠. 이것은 무효분이다. 그래서 유효분과 무효분의 차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상 삼선식일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단상 삼선식일 때는 I 즉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한 선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게 되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선식에서는 E 즉 전압 강하는 루트 3I 루트 3배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기 방식별 전압 강하의 표현식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은 일반적으로 PL, 이제 로스라는 뜻이죠. PL로 나타냅니다. 자, PL은
삼상일 경우에는 3배의 i제곱 r이더라. 자, 이 식에서 삼상 전력식이 루트 3vi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i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대입을 하죠. 이렇게 i 대신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3 곱하기 루트 3v 코사인 세타 분의 p의 제곱의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3의 제곱이 3이죠. 그래서 루트 3과 3이 약분이 된다면은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의 제곱의 r인데 r은 로 a분의 l이죠. l이 p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 즉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며 두 가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전압과 전력 손실과 역률과 전력 손실 그리고 선로 길이에 비례하더라. 선로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때요? 선로의 단면적을 구하는 식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p의 제곱 곱하기 로 해서 pl분의 l 자, 이렇게 해서 단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전력 손실과 부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계수 H. H는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선 그 기간 중에 최대로 발생한 전력 손실 양, 시간을 곱하면 양이 되겠죠. 양분의 임의의 시간의 전력 손실 양이 되겠습니다. i의 제곱 r의 t. 자, 이와 같은 것을 손실 계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손실 계수와 부하율 F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F가 부하율이에요. 부하율이다. 율 F라고 했을 때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자, 부하율은 즉 다시 말해서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의 비인데 손실 계수는 최대 전력 손실량과 또 임의의 기간이 그러니까 평균 전력 손실량의 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부하율과 손실 계수와의 관계가 알 수가 있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체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실 계수는 부하율의 제곱보다가는 크고 그래 이상이고 그리고 부하율보다는 작은데 부하율의 제곱은 제로 이상이고 부하율은 1보다 작다.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은 이 식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손실계수와 부하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험식으로서 손실계수는 알파는 계수예요. 계수.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 제곱이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으며, 이 알파 계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운용 무쇠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캡코에서는 알파를 0.2로 이렇게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은 이제 알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손실 계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부하 곡선 모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 또는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부하 분포에 대한 전력 손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분포에 따라서 배전선 말단에 단일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전력 손실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손실이다. 그럼 말단부에 부하가 집중되었을 때, 그래서 피해를 I 제곱 R이다. 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일반식인데.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배전선을 따라 균등한 부하가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부하가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두 번째 경우는 부하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 특히 이런 경우는 뭐 가로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로등은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균등한 가로등 한 개의 그런 부하가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부하가 말단에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전력 수용 설비라고 보면 되겠죠. 수용 설비. 설비가 수용가의 에리어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말단의 집중 부하로 보실 수가 있고, 가로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에 가로등을 켜야 되니까 이것은 부하가 어때요? 균등히 분포가 되어 있다. 균등히 부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력 손실은 송전단에서 선로 길이 3분의 1인 지점에 부하가 집중된 경우와 같더라. 3분의 1.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균등히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력 손실은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는 전력 손실의 3분의 1배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전체 길이 3분의 1인 지점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전력 손실과 같기 때문에 집중 부하인 경우,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하의 경우는 분산 부하 경우보다 전력 손실이 3배가 많다. 바꾸어 말한다면은 분산 부하는 집중 부하의 전력 손실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력 손실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전력 공급선의 전력 케이블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계에 있었죠. 전력 손실은 에서 뭐 I 제곱 R, 삼상은 3배의 I 제곱 R이니까 I 대신에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대입을 한다면은 V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의 제곱 곱하기 로 A분의 L로서 전력 손실은 전선의 공급 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분산 말단에 집중된 부하인 경우보다가도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력 손실이 3분의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랍은 부하 분포에 따른 전압 강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분포에서 분포가 어때요? 송전단, 수전단, 자, 이게 이제 중간. 부하 분포가 송전단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수전단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중간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도 마찬가지죠. 전압 강화도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송전단 척에 밀집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단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보다가 3분의 1이 된다. 말단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경우를 1로 봤을 때, 그래서 중간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경우 말단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고르게 분포가 되었을 때도 2분의 1이 되더라. 그리고 수용가에 밀집이 돼 이렇게 수용가에 갈수록 밀집이 되는 것, 수용가에 완전히 집중 분포된 것을 1이라고 했을 때 수용가에 갈수록 밀집이 되는 이런 부하일 경우에는 3분의 2가 된다. 완전히 밀집이 된 경우가 1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첫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분포된 분산 부하일 경우 배전선 말단 전압 강화는 모든 부하가 배전선의 2분의 1 지점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전압 강화와 같다. 예. 말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의 균등하게 분포가 됐을 때 전압 강화는 2분의 1이다 라는 거.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경우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분산 부하예요.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이런 부하일 경우에는 3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일 경우에는 3분의 2가 되더라. 그리고 중앙에 집중이 된 부하일 경우에도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고르게 분산된 경우에 전압 강화와 같아지더라. 자, 이 경우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2분의 1이 되는 경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은 그럼 전력 손실을 알아봐야 되겠죠.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의 제곱에 로 A분의 L이니까 전력 손실 경감 대책 첫 번째는 전압이죠. 전압을 높여주면 전력은 작아지더라.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률이죠. 역률을 높여주면 전력이 다음 두 번째는 길이죠. 길이와 비례하니까 길이를 작게 하면은 전력 손실이 또 비례하니까 작아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전 전압을 성합한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부하 역률을 계산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역률을 높여주면은 전력 손실이 작아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한다.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해서 균등하게 분포를 시킬 경우에서는 어떻게 전압 강화가 2분의 1로 떨어지죠. 그래서 방지한다. 그리고 저압 내떡 배전 방식을 채용하여, 그렇죠? 전압 강화, 저압 내떡 배전 방식을 채용할 때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압 내떡 방식을 채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높아진다 해서, 그래서 경제성을 검토를 해야 되죠. 경제성을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망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용률이 되겠습니다. 수용률은 수용가의 전력 소비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지 표시다. 이제 수용률 자체로 본다면 가장 쉽게 해서 총 부하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에서 총 부하 설비 곱하기 수용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더 오래 기억을 하세요. 수용률로 기억을 하지 마시고 최대 수용 전력은 총 부하 설비 곱하기 수용률이다. 왜? 총 부하 설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용률이니까 총 부하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한 것이 최대 수용 전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용률이란 총 부하 설비 용량, 양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어쨌든 기억을 수용률이란 최대 수용 전력을 총 부하 설비 용량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 100을 곱하면 100분율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하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율은 어느 일정한 기간의 부하 변동의 정도, 자, 이것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은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 즉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을 부하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부평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하율은 얼마나 그 부하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하는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각 또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룹이 A그룹, B그룹, C그룹이 같은 변압기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A그룹에서 최대 전력을 사용을 하는 그 시간, 그리고 B그룹에서의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 C그룹에서의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이 같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A, B, C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이 전력의 총량으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변압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설계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부등률이란 합성, 이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의 전력 사용 양을 각 시간대별로, 즉 1부하 곡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최대로 사용한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개개의 그룹별 최대 수용 전력을 합으로 나눈 것이 부등률이더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부등률의 특징은 1보다 크더라. 1보다 크다는 얘기가 어때요? 각 그룹별로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그것을 말하죠. 다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부등률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기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부등률분의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또는 합계다. 여기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시그마가 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바로 변압기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는 이유는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린다면 변압기의 용량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이상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수용률과 부등률, 부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부등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수용 전력을 각 그룹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부등률분의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더라.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 곱하기 수용률이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이죠. 수용 전력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하율은 부평초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균 전력을 부하 설비 용량으로 나눈 평균 최대 수용 전력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을 부하율이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은 부등률 분의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자, 수용률이 되니까 다시 이 번분수를 정리를 한다면은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어때 되나요? 수용률분의 부등률이 되더라. 뭐가? 부하율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하율은 부하 설비 용량의 합계분의 평균 전력의 부등률을 나눈 수용률로 곱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하율은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관계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등률에 비례하고요, 수용률에 반비례하네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각 수용가의 수용률과 수용가 사이의 부등률이 변할 때 수용가 군의 총합 부하율은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하더라.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하더라. 뭐가요? 총 부하율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용량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이상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부등률 분의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최대 수용 전력은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더라. 이렇게 해서 변압기의 용량식과 합성 최대 수용 전력과 부등률 그리고 수용률과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식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역률로 나눠줬습니다. 왜 역률로? 총 부하 설비 용량을 유효 전력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은 뭐요? 피상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변압기의 용량은 피상 전력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이 설비 부하 용량은 일반적으로 유효 전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어지면은 무효 전력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률로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10번째 장이죠. 10번째 장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의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